네, 요즘 한국 금거래소에서 금 3.75g 한 돈을 사려면 53만 5천 원을 줘야 합니다. 한 돈짜리 돌반지 값은 가공비를 포함해서 60만 원을 훌쩍 넘었죠. 금값은 지난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온스당 2,700달러에 근접한 국제 금값은 올해 3,0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하지만 월가의 일부 투자은행 금값 전망치를 낮췄다고 합니다. 올해 금값 전망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말 금값 많이 올랐어요. 네. 달러 값과 뭐 보통 반대로 움직인다는데 달러 강세일 때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조금 주춤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달러랑 금이 원래 반대로 움직이는데 네. 달러가 강한데도 왜 금은 더 강해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 강합니까, 왜 도대체? 그럴 것 같으세요? 뭐 불안하니까 저쪽 네. 유럽에서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도 있고 우크라이나 네. 전쟁도 있으니까 또 트럼프 맞습니다. 뭐 이런 네, 행정이 그렇죠.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 변동성도 있는데요. 이 금이라는 게 소위 무수익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나 배당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가 있으면 배당이 나오는 주식도 살 수가 있고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금이라는 게 이 한 가지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리스크에 대항하는 안전자산으로의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결국 이게 종이화폐인데요. 네. 돈 값을, 가치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달러로 대표되는 이 미국이 작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는 미국 지금 너무 좋은데 네. 내년에도 좋을까? 기후에는 좋을까? 이 우려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해소된 게 트럼프 당선 이후라고는 하지만 예. 그 이전까지 남아있던 우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달러가 다른 통화보다 강한 건 맞는데 금이 그걸 치고 올라가서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게 네. 작년의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제 금값 기준으로 네. 온스당 2,7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 3,000달러를 넘을 거다. 올해도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압도적인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예. 작년 말에 올해는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3,000불을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 근거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게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예. 이 공약이 과연 글로벌리 리스크를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에 따른 안전자산, 피나처로서의 금이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은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무역 정책을 쓰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무역 분쟁으로 이게 결국에는 뭐 지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글로벌 리스크를 옮길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한 투자은행은 이 전망을 조금 하향 전망을 냈습니다. 전망치를 예, 조금 하향 수정을 했는데요. 어느 곳이요? 그 근거로 보면은 그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냈는데요. 골드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네. 그런데 이제 낮췄어요? 골드를 조금 낮춰서 했는데요. 네. 그 근거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네, 좀 고용이 생각보다 세게 미국 나오면서 고용이 워낙 좋으니까. 다시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것 같다. 네. 이에 따라서 금의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리가 늦춰지니까 금리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면 금값 예. 상승률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3,000달러가 도달하는 시점을 좀 뒤로 봤어요. 맞습니다. 2026년은 되어야 될 거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런 거를 보시면 올해 금값 어떻게 될까요를 할 때 딱 수치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글로벌 분쟁과 리스크,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성장. 네. 이게
금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강하게 나오느냐 이게 향후 금값에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세 가지 지역 분쟁, 미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성장, 따른 달러 강세인데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값이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오름세는 그러면 추세는 갈 수는 있겠는데 올해도 상승 탄력은 작년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맞습니다. 중간중간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 최근에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이 가격 상승의 방향성을 기대하고 하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이러한 위험이나 어떤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안전자산으로서 투자를 꾸준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지정학적 불안도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네, 했거든요. 선언을 했죠. 만약에 종식되면 지정학적 불안이 조금 위기가 확 내려갈 수 가라앉을 것 있습니다. 같은데. 실제로 오늘 새벽에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어떻게 보면 좀 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 이런 분쟁의 해결은 금값에는 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인 분쟁만 분쟁은 아닙니다. 무역 분쟁도 동일하게 글로벌 그러니까요. 리스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한 가지 공식만 대입을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위기가 좀 진정되더라도 이미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무역 갈등은 좀 고조될 위험성이 있으며 그것도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봐야 되겠다. 이 금값을 끌어올린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이렇게 계속 사들였다. 네. 특히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사들이다가 좀 주춤했다는데 최근 뭐 다시 사들입니까? 그런 뉴스가 최근에 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사실 어제 오늘만 금을 산 건 아닙니다. 네. 계속 사왔는데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니까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 금을 사냐가 아니라 네.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을 사냐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어느 나라? 같습니다. 예. 예, 그 금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를 내는 곳 중에 세계 금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도에 금을 가장 많이 산 곳은 예.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예, 튀르키예가 많이 샀고 예. 2023년에는 말씀하신 중국, 이어서 폴란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터키가 금을 많이 산다고 하니까 좀 의외일 것 의외네요. 같은데요. 예. 터키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47.5% 정도 되는데요. 네.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자를 50% 가까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바꿔 말하면 이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국의 화폐가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 이 약한 화폐 가치를 예. 실물 화폐인 금으로 이거를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통화 가치를 해지하는 수요가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예. 폴란드 또한 현재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그 분쟁 지역이 굉장히 좀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 해지로서의 금의 특징이 여기에서도 여실하게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튀르키예, 네. 폴란드 의외의 금 중앙은행들이 금 사들였는데 맞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은 뭐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뭐 달러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도 네. 있고 동일하게 이런 화폐 가치를 금이라는 실물 화폐로 좀 해지를 하려는 그런 수요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금 가격을 끌어올린 것도 예.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 것도 공통적으로 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좀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위험에 대한 대비 자산, 인플레이션이나 종이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대비 자산을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를 할 때 좀 고려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저희도 몇 차례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사야 되나 너무 오른 게 아니냐 약간 고개를 갸웃한 주저되죠.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올해 이제 금값이 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하시면서 미국 경제, 미국 달러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미국 금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조금 뭐 인하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것 같은데 빨리 내릴 것 같지 않다고 지금 네. 그래요. 그 이것과 네. 금값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 속도나 네. 정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많을 것 같지 않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데요. 예. 사실 금리 인하는
금 가격에는 좋은 요소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금이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 자산의 매력도가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이거보다도 향후에 금 가격의 추이를 보실 때는 예.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장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말씀드릴 거는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의 이 금으로 대비를 하시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화 네. 가치로 금에 대비한다는 것은? 아까 튀르키예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요. 튀르키예가 낮아지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금으로 해지한 것처럼 최근에 원달러 환율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1,460원, 네. 10원. 이게 바꿔 말하면 달러에 비해서 한국의 자산이 혹은 한국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건데요. 네. 이럴 때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금을 일부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서 네. 좀 어떤 해지라고 합니다. 이걸 네. 대비를 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을 포트폴리오,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좀 얼마나 포트폴리오에 삼아야 될까? 그건 네. 뭐 이제 투자 성향이라든지 나이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가 네,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것 많이 같은데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투자라는 게 정답은 없거든요. 연령이라던가 내 투자 목표라던가 자금을 언제 어떻게 네. 써야지에 따라 다른데 네. 금은 항상 그렇게 비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에서 15%? 네,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금이 배당이나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높이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금이라는 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의외로 큽니다. 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면 예금처럼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이 아니고 변동성이나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 있어서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 한 10에서 15% 정도를 하시고 만약에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원화가 얼마나 더 약해질지 혹은 미국의 성장성이 얼마나 낮아질지에 대한 비율만큼 금을 안전자산으로서 가져가시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10에서 한 15% 정도로 자기가 금을 좀 사겠다고 생각을 네. 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 투자 어떻게 해요라는 네, 어떻게 질문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지 많습니다. 지금. 네. 금 투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계좌, 두 번째가 실물, 세 번째는 투자형 상품인데요. 네. 제일 쉬운 거는 사실 실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실물 거래로? 예, 직관적으로 내 손에 금을 쥐게 되시는 건데요. 네. 단점은 사실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살 때? 예, 실물이라서 부가가치세 10%가 구입하시는 금액에서 발생이 돼요. 네. 대신에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파시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물을. 예, 두 번째가 이제 은행에서 금 계좌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제일 소액으로 편리하게 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내 은행 같은 0.1g, 그러니까 10,000원대로 투자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자녀 명의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0.02g 단위로 할 수 있네요. 네. 아주 작게. 네.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 좀 할 수가 있고 그 은행에서 금거래 계좌를 하실 때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네. 이거를 금을 꾸준히 적립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게 모였을 때 실물 골드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부가가치세나 일부 실물 수수료를 내시면 골드바로 빼실 수가 있는데 지금 1kg 골드바가 1억을 훌쩍 넘었잖아요. 네. 실물로 당장 사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은행에서 적립하셨다가 실물로 인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0.01g씩 사서 골드바로 꺼내려면 상당 기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이제 좀 적립을 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사실 때 수수료를 조금 내시고 나면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보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장기간 거래를 하시는 데 유리합니다. 네, 계좌가 있고 또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특히 금 관련된 ETF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ETF? 예, 네. 잔액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금 관련 ETF나 금과 관련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실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동일하게 금에 투자한다고 해서 동일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상품은 이제 글로벌 금 선물 지수를 추종을 하고 어떤 거는 국내 금 현물 지수를 추종을 하고 어떤 상품은 또 이 금을 채굴하는 예. 금광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보시지 않으면은 투자 성과가 내가 생각한 어떤 금 가격의 추이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금이 예. 계속 오른다고 해서 자기가 추종 봤는데 지수를 잘못 선택하면 네. 실제 안 오를 수도 있겠다. 덜 오를 수도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있겠다. 네. 증권에서 맞습니다. 합니까? 그런 상품들을 좀 다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상품명이나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예.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로 특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제금 선물 지수 같은 상품을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때 달러 환율까지 모두 반영하는 상품이 있고요. 예. 달러를 고정하고 들어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환율 네. 변동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떠안는 방법, 그걸 선택을 해야 예, 됩니까? 이 용어를 그래서 해지랑 언해지라고 하는데요. 해지냐, 언해지. 언해지냐. 해지가 이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해지는 환율을 울타리점에 이렇게 가둬두고 하는 상품이니까 환율 변동성은 줄이고 금 가격만 추종을 하는 상품인데요. 네. 환율의 변동성은 줄일 수 있지만 네. 지난 1년간처럼 환율이 쭉 원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는 이 오른 원달러 환율의 수익을 누리지 못하셨겠죠. 예, 그러면 그런 달러 단점이 값이 있습니다. 조금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아까 해지를 안 말씀하신 하시는 해지를 게, 안 한 네, 언해지 언해지가 방식의 낫습니다. 투자를 조금 맞습니다. 선호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해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고정을 시키는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해지 이게 비용. 계속해서 비용이 예. 그 수익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좀 장기간 특히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보다 언해지 상품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물 금을 살 때 금거래소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동네 금은방에서 사기도 네. 하는데 보통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어. 뭐 가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디서 사시느냐보다는 이 산 금에 대한 보증서라던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한 평균 금값 상승률 뭐 10% 이상은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나요?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적용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투자 상품이라던가 자산의 이동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고 서로 국가 간에 이게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좀 안타깝게도 최근에 국내 성장력이 다소 좀 주춤하고 이에 따라서 원화가 좀 약세를 계속해서 예. 보이고 있는데요. 예.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그럼 달러 혹은 이런 금과 같은 자산으로 원화 가치를 일부는 방비하는 방안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워낙 가격이 워낙 떨어지고 있으니까 원화를 조금 가격이 센 자산, 달러라든지 금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최근 금값 동향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하나의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